거울 속 내 몸이 낯설게 다가온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하고 계단 한 칸 오를 때 숨이 차는 일이 잦아진다면 더욱 그렇죠. 근육은 나이 들수록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평범한 일상도 힘겹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의 비밀을 파헤치고 중장년의 삶을 확 달라지게 해줄 식단 전략을 갖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가 김수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중장년 노년층의 식습관을 연구하고 맞춤형 영양 관리를 도와온 전문가입니다. 혹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이나 신장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 파우더를 열심히 섭취했다가 소화불량에 시달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오해를 속 시원히 풀고 중장년층 여러분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올바른 단백질 활용법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액, 호르몬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로부터 겨울철 보양식이나 산골 어르신들의 보양식에 콩,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이 빠지지 않았던 건 경험적으로 힘이 달릴 때 찾아 먹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단백질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 지혜가 과학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50대 이후 매년 1% 이상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사코페니아라 부르는데, 방치하면 작은 계단 오르기조차 고역이 되고 심지어는 낙상과 골절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따라서 단순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소화 합성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식품을 골라 먹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똑똑하게 먹어야 몸이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기 안 먹어도 근육 감소증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베스트 5와 함께 똑똑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환상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은 단순한 맛의 궁합을 넘어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과학적인 파트너십이랍니다. 첫째, 시금치와 레몬즙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보충에 아주 효과적인 채소예요. 100g당 2.7mg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탁월하죠. 시금치에는 철분 외에도 칼륨과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에 레몬즙을 곁들이면 시금치의 식물성 철분 흡수율이 무려 최대 85%까지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이 흡수를 돕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2020년 대한영양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시금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시금치 섭취 시 옥살산이 걱정되신다면 살짝 데쳐 드시면 되고요. 옥살산은 물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이 있어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량 제거됩니다. 여기에 상큼한 레몬즙을 솔솔 뿌려주면 영양도 맛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맛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걱정 마세요. 몇 방울만 뿌려도 효과가 좋으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시금치와 레몬은 단순한 음식 궁합을 넘어 완벽한 건강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부와 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두부의 식물성 칼슘이 김의 비타민 K 덕분에 뼈로 훨씬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죠. 2019년 일본 골다공증학회 연구에서 두부와 김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골밀도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찰떡궁합 식단이 될 거예요. 두부조림을 할 때 김가루를 솔솔 뿌려주거나 두부 반찬에 김을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은 또한 요오드와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갑상선 건강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셋째, 병아리콩과 현미입니다. 콩류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류에는 리신은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곡류에는 메티오닌은 풍부하지만 리신이 부족하죠. 이렇게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주는 것을 상호 보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콩과 현미를 섞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하여 완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듯이 말이죠. 2018년 인도 뉴델리 연구팀은 콩과 곡물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아미노산 밸런스가 무려 93%까지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병아리콩 현미밥을 지어 먹거나 병아리콩 샐러드에 현미를 조금 섞어 드시면 좋겠죠? 병아리콩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으며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형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달걀과 토마토입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프라이에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이 단순한 맛의 궁합을 넘어 영양학적으로도 환상적이라는 사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 생성과 회복에 필수적인 류신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죠. 여기에 토마토의 핵심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달걀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6배까지 증가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혈관 건강 증진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미국 텍사스대 연구에서도 이 조합이 항산화 효과와 근육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오믈렛, 달걀 토마토 수프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보세요. 맛있는 식사가 곧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이 조합은 바쁜 아침에도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다섯째, 황태와 콩나물입니다. 해장국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특히 근육 회복에 좋은 BCAA가 풍부합니다. BCAA는 운동 후 근육 손상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 중요한 아미노산이죠. 여기에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피로를 30% 이상 줄여준다는 사실이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의 실제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격렬한 운동 후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을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시원한 황태 콩나물국 한 그릇이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황태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도 도움을 주며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여 숙취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그야말로 일상 속 만능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환상의 궁합 5가지를 알아봤으니 이제 반대로 주의해야 할 궁합도 알아봐야겠죠?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습니다. 첫째, 녹차나 커피에 함유된 탄닌과 폴리페놀은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바로 마시면
이들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무려 40% 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식사 후 12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마시고 싶다면 식사 중이 아닌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과도한 유제품 섭취는 칼슘 과다로 식물성 단백질 소화 효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의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단백질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나 치즈도 좋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기름진 튀김류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경쟁하여 소화를 늦춥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진 음식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소화 불량이나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튀김도 좋지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넷째, 술을 과하게 즐기면 단백질 합성 경로가 억제되어 근육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고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절주는 필수겠죠? 다섯째,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켜 단백질 합성보다 지방 저장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축적과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먹는 것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더 세심히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대사산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중 1kg당 0.8g 이하로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고단백 식사는 신장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확인하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길 권장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셋째,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 급감이 우려됩니다. 이때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보충하는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유제품, 멸치, 시금치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여 뼈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니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25에서 30g씩 여러 번에 나눠 섭취하면 근손실 없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식사 전후 단백질 쉐이크나 삶은 달걀 등을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중장년층은 과도한 중량보다는 반복, 동작 중심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섬유를 자극하고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부상 없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근육통도 덜할 거예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를 꼭 먹지 않아도 올바른 지식과 지혜로운 식단 조합만 있다면 충분히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식단 변화가 중장년 노년의 삶에 더 큰 활력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피로가 덜하고 몸이 더 가벼워지며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